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 즐거운 금요일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코 때문에 오늘 웃을 수가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97%나 이렇게 급등을 해줬고 코스닥은 0.35% 하락을 해서 지수 자체는 무난했고 제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포스코 같은 거 많이 올라주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황당하게도 처음에 이제 미코가 어젯밤에 이렇게 딱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른 딱 보고서 딱 보니까 적정이에요, 감사 의견도.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기분이 좋아서 적정이다라고 공유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자세히 보니까 내부 회계 관리에 대해서는 비적정이라고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적정인데 그 중에서 내부 회계 관리 관련해서는 비적정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막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 딱 공시가 또 이어서 뜨더라고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해가지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으로 인해서 그 이제 어제 이제 공시가 됐으니까 다음 날 이제 지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월 31일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지정됐다 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안 좋은 거고, 투자에 진짜 말 그대로 투자에 주의해라. 투자할 때 진짜 투자에 주의하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참 미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아쉬워요. 다 되게 좋은 자리였고 더 한번 갈 자리였는데 요게 지정이 돼버렸고, 그 지정 사유도 그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인데, 이 내부 회계 관리라는 것도 당연히 미코가 잘못을 했지만 그냥 지분법 그 평가를 할 때 그걸 잘못 계상했다. 2021년도에 그걸 잘못 계상해가지고 이제 손익을 좀 더 과하게 계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못한 거지만 굉장히 다른 그 지정되는 회사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악의적이진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범죄의 죄질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21년도에도 어쨌든 그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은 거고, 근데 이제 그 지정 감사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한영 회계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정 감사인 제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회계법인이 이제 한영에서 했더니만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잘못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제 미코는 왜 그러면 지정감사인을 했느냐? 미코 같은 경우에는 3년 사이에 CEO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CEO가 자주 바뀌는 것도 3회 이상 바뀌는 것도 이 지정감사를 해야 되는 사유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미코가 물적 분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계열사들 늘리고 하면서 CEO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감사를 받게 됐고, 그땐 이게 나비 효과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으로 이거 잘못했다고 이제 한영 회계법인이 잡아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회계 관리 비적정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다소 억울하다기보다는 정상 참작 없이 굉장히 세게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기 종목 지정된 다음에 상장 폐지 현황을 보시면은 꽤 상장 폐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에요. 42.5%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상장의 비율이 높죠. 이게 왜 상장 폐지가 되냐? 이제 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되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막 여러 개 있거든요. 보호회수 6개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상장 폐지 적격 심사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주주의 입장이라서 좀 자꾸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회사들 여기에 있는 회사들하고는 사실은 좀 결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몇 개 회사들만 검색해봐도 예를 들면 여기 언급됐던 셀리버리 이런 것들, 이런 거지 재무 보시면은 완전히 적자 이렇게 회사거든요. 완전히 좀 제가 이 회사를 자세히 공부하진 않아서 모르지만 일단 재무만 이렇게 살짝 봐도 계속 적자 나는, 매출도 크지 않고 이제 그런 회사고, 그 다음에 더코디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완전 적자 회사 이런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미코도
투자주의 환기 종목 리스트에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지 못하게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저는 사실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게 출발하고 나서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까지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가졌었는데 마이너스 20%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시 생각해도 이때 굉장히 뭐 차트든 수급이든 뭐든 상승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왜냐하면 감사보고서도 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은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반성을 하는 부분은 제가 수량이 꽤 많은데 이렇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떴을 때 너무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리고 일부 수량이라도 수익 실현을 했으면 리스크 관리가 됐을 텐데,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이미 매도한 게 있거든요. 그냥 그 생각만 하고 난 이미 좀 팔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좀 큰 수량을 가져간 거, 그거는 좀 제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감사보고서 뭐 좀 늦어졌지만 뭐 미코 정도 되는 회사 잘 제출할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해도 이때 너무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죠? 차트 보시는 분들도 아마 미코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갈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이렇게 무너져 버렸고요. 이제 환기 종목 딱지도 붙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고, 잘못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렸는데 다시 또 이게 반복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은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뭐 혹시라도 운 좋게 다음 주에 뭐 이제 원래 보통 이렇게 급락 나와서 계속 하락할 수도 있고 하락 몇 번 시키다가 또 반등을 시켜줄 때도 있으니까 상황을 봐가지고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좀 일부 정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또 오랜 시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여기 보시다시피 신용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미코가 이렇게 급락이 계속 나오면 또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진 않은 자리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뭐 잘못 판단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대신에 이제 미코 빼고는 괜찮았어요. 오늘 포스코가 그동안에 좀 서러움을 딛고 8%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물론 더 많이 올랐어요. 15%까지 급등을 해줬고, 이제는 뭐 40만 원을 바라볼, 한때는 30만 원만 돌파해도 잘 간다고 했는데 40만 원을 바라보는 그런 주가 수준이 돼서 조금의 위안이 됐고요. 나머지도 뭐 대부분 이렇게 잘 가줘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공유 드렸지만 결국에 갈 종목을 가는구나. 예를 들면 뭐 롯데케미칼도 어쨌든 플러스인 상태고, 뭐 기아뿐 아니고 포스코 이런 것들 보면서 결국에 갈 종목은 기다리면 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코스닥은 말씀드렸던 미코를 필두로 다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종목 익절 챌린지 이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트리 중앙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단체 톡방에 올려드렸고요. 콘텐트리 중앙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젠 저도 콘텐트리 중앙이 거의 이제 주력 종목 중 하나로 이제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해서 보수적으로 추가 매수하면서 관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조금 쉽게 바로바로 매수를 했는데 이제 수량이 좀 커졌으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종목 익절 챌린지 계좌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콘텐트리 중앙 한 종목 빼고는 이미 지금 10종목은 수익 실현을 했고 나머지 7개 중에서 6개는 또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 우량주 계좌도 보시면은 굉장히 안 좋았던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미코도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하락할 수도 있지만 아직 여기서 플러스입니다. 0.99%.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삼전도 마이너스 4.9%. 그래서 오늘 뭐 미코만 빼면은 괜찮고 포스코 플러스 25까지 올라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오늘 매도를 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수량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남은 게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일단은 40만 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볼까, 오늘 너무 올랐으니까 다음 주 좀 더 지켜볼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계좌 미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원익 플러스 1% 아직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코는 어제 매도하신 분들이 일단 위너시고요. 그리고 뭐 반성문도 이제 써봤는데 뭐 홀딩 해볼 만한 자리는 맞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제 수량에서는 절반 정도는 좀 어제 매도했어야 된다. 예. 사실 저도 반성을 하고, 혹시 저랑 같이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 계시면은 물론 제가 영향을 줘서 이제 홀딩 하신다고 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고, 죄송하지만 또 판단은 각자 또 본인이 그때그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또 다음에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쓴 대로 카나리오 바이오가 딱 그렇게 감사보고서 적정으로 급등하는 걸 보니까 저도 욕심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 주 좀 잘 대응해가지고 일부라도 또 수익 실현하면서 나왔을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안 되면은 또 회사랑 같이 회사의 성장을 응원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주의 환기는 아마 이제 내년에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 있고 이번 주 벚꽃이 절정이라고 하는데 주말에 즐겁게 또 리프레시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